나는 결혼 7년 차에 남편의 침대에서 다른 여자의 속옷을 발견했다. 그것은 검은 레이스, 그의 선물 상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출장지라며 집을 나섰지만 내 핸드폰에 온 익명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의 애인입니다. 5년째예요. 그 메시지는 단순한 사진 한 장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서울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포옹하는 장면? 배경에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 밤과 똑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토할 것 같았지만 대신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복수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오빠, 오늘 승진 축하해. 파티장에서 나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이 순간이 그의 끝이자 내 시작이라는 걸.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내리는 눈송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나는 그날 아침 강남의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 숲이 우리 부부의 삶처럼 차갑고 완벽해 보였다. 남편, 김민주는 이미 출근한 후였다. 그는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곧 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그 소식은 지난주에 나왔다. 회사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다. 나, 이지은은 그의 완벽한 아내였다. 30대 중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전형적인 한국 주부.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그날, 나는 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검은 레이스 팬티. 크기가 내 것과 달랐다. 태그가 아직 붙어 있었다. 디자이너 컬렉션 2020년 가을. 5년 전. 우리의 결혼 2년 차였다. 나는 손이 떨려 팬티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 지은 씨, 민준 오빠의 비밀을 알려줄까요? 첨부 사진 보세요. 사진은 선명했다. 민준이 한 여자와 함께. 그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미모의 여성. 배경은 우리 집 근처의 카페. 그녀의 손에 민준의 결혼 반지가 보였다. 아니, 그의 손에 그녀의 손을 쥐고 있는 게 더 정확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날짜 스탬프, 작년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웃던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끓여 마시며 생각했다. 왜 5년 동안? 우리는 행복했는데. 아니, 행복한 척했던 건 나뿐이었나? 민주는 항상 바빴다. 회사 일 때문에. 클라이언트 미팅 그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프리랜서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호텔 예약 확인서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주말 내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보러 갈 때. 그 여자는 누굴까?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민준의 인스타그램을 뒤졌다. 비공개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그녀의 계정을 찾았다. 이름은 박소연. 그의 회사 동료. 마케팅 팀의 신입, 아니 이제는 팀원. 그녀의 피드에는 여행 사진, 명품 가방, 그리고 가끔 민준의 그림자 같은 남자 손이 보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민준 오빠가 바람 피운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결혼 생활은 그런 거야? 참아. 이혼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한국에서 이혼은 여전히 금기. 특히 30대 여성에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아니에요.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여보, 오늘 피곤해. 그는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오빠,
소연 씨 알아? 그의 몸이 굳었다. 뭐? 갑자기 왜?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사진. 그는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야. 친구일 뿐이야, 거짓말. 그의 눈빛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친구. 5년째 친구라니, 로맨틱하네. 그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미안해. 소연이는 그냥 스트레스 풀기였어.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변명. 한국 남자들의 전형적인 변명.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용서할게. 하지만 증거는 다 있어. 내가 부장되는 파티에서 내가 직접 전달할게. 그는 웃었다. 장난으로 치부한 거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태원 근처의 작은 사무실. 이혼 서류 준비해주세요.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드라마틱하네요. 한국에서 그런 건 스캔들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제 목적이니까요. 파티는 일주일 후 그의 회사 롯데호텔 서울. 300명 이상의 직원과 가족. 나는 드레스를 골랐다. 검은색, 우아한 치마. 머리는 업스타일, 메이크업은 완벽. 거울 속 나를 보니 복수의 여신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7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다니. 파티 전날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오빠의 아내예요. 파티에서 만나요. 당신의 비밀 다 알아요. 그녀의 답. 언니, 오빠가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그냥 미완성. 겁먹은 새끼 고양이처럼. 나는 삭제했다. 그녀도 파티에 올 테다. 민준의 특별 게스트로. 민준은 파티 준비에 열중했다. 여보, 내가 제일 예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밀어냈다. 파티에서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이 모든 게 그의 5년 거짓말에 대한 선물이라는 걸. 파티 당일 호텔 로비에서 나는 서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직원들이 인사했다. 부장님 부인 되시죠? 축하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큰 축하해요. 속으로는 웃었다. 축하. 이건 그의 장례식이다. 민준이 무대에 올랐다. CEO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민준 부장, 축하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우리 회사를 빛냈습니다. 박수. 그는 빛났다. 소연은 테이블 구석에서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내가 움직였다. 무대로 다가가는 내 발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렸다. 모든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여보. 무슨 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하얀 봉투, 빨간 기혼 청구서 스탬프. 오빠, 축하해. 부장님. 이건 내 선물이야. 청중이 웅성거렸다. CEO의 눈이 커졌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민준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5년 동안의 내 장난에 대한 내 장난이야. 사진들, 호텔 영수증, 내 메시지들. 다 증거야. 파티장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과의 소리를 냈다. 플래시가 터졌다. 회사 PR팀이 달려왔다. 부인님, 이건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민준을 똑바로 보았다. 너는 나를 속였어. 우리 결혼을
우리의 미래를. 소연 씨와의 그 스트레스 풀기가 내 삶을 망쳤어.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나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지은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국 사회의 체면. 그는 그걸 잃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걸었다. 소연이 다가왔다. 언니, 오빠가 강요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거짓 눈물. 나는 그녀를 보았다. 강요. 5년 동안. 당신도 공범이야. 당신의 명품 가방, 여행 사진. 다 민준의 돈으로 산 거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는 사랑. 사랑.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나는 웃었다. 사랑. 그럼 왜 숨겼어? 왜 나한테 전이라고 불렀어? 청중이 더 웅성거렸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다. 내일, 이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 될 터, 민준의 승진. 잊혀질 거다. 민준이 소연을 끌어당겼다. 소연아, 가자. 그의 보호 본능.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왜 민준은 항상 돈을 숨겼을까? 왜 우리 집 계좌가 비어 있었을까? 나는 변호사에게 더 조사하라고 했었다. 결과가 도착했다. 어제 민준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수억 원 소연과 함께 해외 도피 계획까지. 나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오빠, 이건 뭐야? 회사 돈으로 산 제주도 별장. 소연 씨 이름으로 청중이 숨을 죽였다. CEO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민준 씨, 이게 사실입니까?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5년 전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신혼여행. 제주도. 그곳에서 민준은 사업 아이디어라며 땅을 샀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회사 돈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을 때 모든 걸 용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산 땅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국세청 조사, 민준 대신 내가 조사받았다. 주부가 왜 그들은 나를 의심했다. 나는 그의 대리인으로 서명했었다. 그의 신뢰라는 이름으로. 그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3년 동안 나는 밤마다 울었다. 내가 왜, 하지만 민준은 고마워, 여보. 내 덕분이야, 라고만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이 증오로 변했다. 파티는 엉망이 됐다. 경찰이 불려왔다. 민준은 수갑 찬 채 끌려갔다. 소연은 울며 따라갔다. 오빠, 미안해요.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7년의 추억. 우리의 첫 데이트, 한강에서 피크닉. 그때 민준은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빈 집을 보았다. 그의 옷장, 빈 서랍. 나는 팬티를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임원, 승진 파티서 횡령불륜 폭로의 제목 아래 내 사진. 아내의 복수의 댓글들은 나뉘었다. 여자 강력. 잘했어. 너무 잔인해. 가족을 생각해. 나는 그 댓글을 읽으며 웃었다. 이게 바로 복수의 맛 논쟁. 나를 영웅으로, 악마로 만드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의 전화. 지은 씨, 더 큰 비밀이 있어요. 민준 씨의 횡령, 소연 씨가 주도한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오빠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오빠?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비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내 오빠, 이준호. 그는 대학 시절 민준의 룸메이트였다. 사업을 꿈꾸던 오빠는 빚에 쫓겼다. 민준이 도왔다. 돈 빌려줄게 하지만 그 돈은 회사 자금. 오빠는 도망쳤다. 사고로 죽은 줄 알았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은 포기했다. 나는 그 슬픔을 안고 민준과 결혼했다. 내 오빠 대신 내가 지켜줄게 그의 말.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소연은 오빠의 여자친구였다. 그녀가 오빠를 숨겨줬다. 민준의 돈으로. 횡령은 그들의 계획. 나를 이용해? 왜 나? 왜냐하면 나는 순진했으니까. 오빠의 여동생으로 신뢰의 상징. 세금 서류에 내 이름. 가족 사업 그로 위장. 변호사의 서류를 보니 오빠의 생존 증거. 해외 은행 계좌. 소연의 메시지 로그. 준호 오빠, 지은이는 모르게 해. 민준이가 처리할게. 나는 분노로 떨렸다. 배신의 레이어. 남편, 애인, 오빠. 모두 나를 속였다. 나는 오빠를 찾았다. 태국, 방콕. 프리랜서 탐정 고용. 사진이 왔다. 오빠, 나이 들어 보였다. 해변 별장에서 소연과? 아니, 소연은 한국에. 오빠는 혼자. 지은아, 미안해. 그의 편지. 탐정이 전달했다. 형이 죽은 게 아니야. 민준이 돈 때문에. 도망쳤어. 내가 대신 고통받을 줄 몰랐어.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방콕으로. 오빠를 대면해야 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났다. 지은아, 그는 울었다. 포옹.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왜 나한테? 그는 고백했다. 민준이가 유혹했어. 돈 벌자라고. 소연은? 그녀가 계획한 거야? 내가 순수해서 내 이름으로 하면 안전할 거라. 소연. 그녀가 사탄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꼭두각시. 그녀는 야심차. 회사에서 올라가려 했어? 민준을 이용해. 오빠의 말 나는 이해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성공, 체면. 모두를 삼켰다.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 이혼이 아니었다. 소연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회사 네트워크.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프리랜서, 다크웹에서. 소연의 모든 데이터, 때와 비용은 내 저축 전부. 하지만 가치 있었다. 데이터가 왔다. 이메일, 채팅. 소연의 야망. 민준아, 내 승진되면 결혼하자. 지은이는 버려. 그리고 오빠에게. 준호야, 지은이 이용해 돈 더 끌어내. 나는 그걸 언론에 넘겼다. 익명. 대기업 불륜 스캔들, 횡령 배후는?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제 남편은 5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를 이용해 회사 돈을 훔쳤어요. 법정은 충격. 판사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민준은 10년형. 소연은 공범으로 7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에게 전화. 형, 돌아와. 고백해. 그는 왔다. 공항에서. 지은아, 용서해. 나는 안 왔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해. 가족 재결합.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죄책감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소연의 재판날, 그녀는 아름다웠다. 눈물 흘리며. 저는 피해자예요. 민준이가. 하지만 증거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나의 데이터. 그녀는 고백했다. 야망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여자가 성공하려면 변명. 나는 그녀를 보았다. 당신처럼 된 여자 많아요. 하지만 배신은 용서 안 돼. 재판 후 나는 자유로웠다. 새 아파트, 새 직장.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성공. 하지만 밤에 민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지은아, 사랑했어. 소연은. 그녀가 강요했어. 거짓. 또 거짓.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소연의 출소. 3년 후 그녀는 변했다. 머리 짧게 자르고 평범한 옷차림. 나를 찾아왔다. 언니, 미안해요. 이야기 좀 할까요? 카페에서. 한강뷰. 아이러니. 그녀의 이야기. 준호 오빠와 만난 건 우연.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겼어요. 민준이가 도와주려 했지만 일이 커졌어요.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피했다. 당신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용하기 쉬웠어요. 솔직함. 아니, 또 다른 거짓. 나는 물었다. 왜 오빠를 숨겼어? 그녀는 한숨. 사랑했어요. 준호 오빠를. 민준은 도구였어요. 트위스트. 그녀의 진짜 사랑은 오빠. 민준은 그녀의 사다리. 나는 웃었다. 그럼 왜 민준과 5년? 야망. 그리고 당신을 미워했어요. 오빠가 당신 이야기할 때마다 질투. 질투. 한국 드라마 같은. 하지만 현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 있어.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뭐든요. 오빠와 헤어져. 그리고 내 삶. 다시 시작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 여전한 야심. 민준의 출소도 가까웠다. 7년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늙고 지쳤다. 지은아, 다시 나는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오빠, 왜 그랬어? 그는 울었다. 소연이 유혹했어. 회사에서. 내가.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러웠어. 또 변명.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내 재산. 반반. 하지만 조건. 사라져. 그는 사라졌다. 해외로. 소연도. 오빠와 함께? 아니, 오빠는 나와 살았다. 형제자매 재결합. 하지만 오빠의 비밀. 그는 소연과 아직 연락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의 핸드폰. 준호야, 민준이 없어졌어. 우리 다시. 나는 분노했다. 또 배신. 나는 오빠를 대면했다. 형, 소연이,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 나는 그걸 이용했다. 오빠의 사업 제안. 지은아, 같이 하자. 내 디자인, 내 아이디어, 나는 동의했다. 속으로는 그 사업으로 그를 망칠 계획. 사업은 성공했다. 카페 체인. 서울 곳곳. 하지만 오빠는 돈을 빼돌렸다. 소연에게. 나는 그걸 폭로했다. 가족 내 스캔들. 오빠는 다시 도망. 이번엔 진짜. 소연과 함께. 태국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공허. 복수는 나를 먹어치웠다. 친구들은 지은아, 멈춰 라고 했지만 늦었다. 10년 후 나는 40대. 성공한 CEO. 강남 오피스. 창밖 한강. 그 강이 모든 걸 삼켰다. 민주는 돌아왔다. 뉴스에서. 전직 임원, 자수. 추가 횡령 고백. 그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같은 곳. 오빠, 왜 이제? 그는 웃었다. 소연이, 그녀가 죽었어. 태국에서. 오빠와 다퉈서 티스트. 오빠가 그녀를 죽였다. 아니, 사고. 하지만 오빠는 잡혔다. 국제수배. 준호가. 미쳤어. 질투로 민준의 말. 나는 충격. 오빠의 편집증. 소연을 사랑했지만 배신 느껴 죽였다. 민준은 미안해. 모든 게 내 탓. 그는 자수했다. 나와의 재결합. 아니. 그는 감옥으로. 나는 오빠를 만났다. 재판 전, 지은아, 형이, 그는 울었다. 소연이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가 민준과 순환. 배신의 고리. 재판. 오빠 유죄. 무기징역. 나는 증언. 제 오빠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선택했어요. 판사는 가족의 비극. 나는 홀로. 하지만 자유. 결혼. 다시. 아니.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끝 또는 시작. 에필로그. 서울의 밤. 나는 한강 다리. 바람. 이 모든 게 사랑이었을까? 독자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 민준. 소연. 오빠. 나. 논쟁하세요. 삶은 회색. 검은 백이 아니야?